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오늘은 그 보험증권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1강에서 잠깐 이렇게 지문으로 나온 거 있죠? 소급보험, 그 법 규정도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독 문제로 나오지 않고, 우리 시험 문제 꾸준하게 이렇게 뭡니까? 출제되고 있는, 그런 법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44조에 있는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해갖고 어떨 때 무효가 되는가, 당연하게 무효가 되는가, 그것을 또 법에 또 규정해 놨어요. 그 부분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증권에 관련돼서는 법 규정이 3개나 있습니다. 640조에는 보험증권을 언제 교부하는가, 641조에는 증권에 만약에 어떤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어떻게 의제기에서 수정할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되어 있고요. 642조는 증권을 분실하거나 또 훼손되게 된 경우 재발행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이렇게 이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법률적으로 중요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보험계약법을 만들 때 이런 내용도 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 규정 내용 그대로만 우리가 이해하시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640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 교부는 언제 하는가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안보험 이렇게 들면 청약서 이렇게 사인하고 이럴 때 증권이 받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이후에 계약자가 승낙을 한 이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승낙한 이후에 보험회사에서 증권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내줄 거예요. 그죠? 그걸, 그렇게 하는 과정이, 여기 이제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체결한 때가 아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험약관을 배웠지만은, 보험약관은 언제 하죠? 예,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증권은 성립한 때입니다. 그 당연한 얘기지만 요걸 갖고 체결할 때 이렇게 이제 바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는. 예, 요 법 규정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를 가장 중심적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법 규정을 먼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머지 이제 세부적으로 또 이렇게 또 공부할 수 있는 거 공부하고 지금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한 때 지체 없이라는 건 뭐냐면요, 가능한 한 빨리 이런 겁니다. 지금 말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손해평가사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언제 사고 조사를 나가냐면은 보험사고 났어요 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사고 났다는 것을 보험회사에 알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체 없이 사고 조사를 나가도록 돼 있거든요. 그 지체 없이의 의미가 뭡니까? 가능한 한 빨리 며칠 이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지체 없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증권을 작성해 갖고 누구한테 주죠? 그렇죠. 예, 피보험자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계약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법 규정을 공부하실 때도 그냥 하나하나 떠올리시면 됩니다. 당연하게, 계약한 사람한테다가, 그래, 계약 승낙할게요 하고 보험증권을, 주지. 피보험자나 다른 사람한테 보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계약자한테 교부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걸 갖고 피보험자에게 교부해야 된다 그러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별표 안 해도 여러분께서 충분히 야, 이거 틀린 지문이다 하고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요 뒤에 부분 보겠습니다. 그러나 증권을 교부해야 되는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취급하지 아니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용어를 잘 쓰거든요. 그런데 요 의미가 뭐냐면 결국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교부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아니하다니까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전부 또 최초의 보험료 이렇게 돼 있냐면요. 쉽게 말해서 보험을 계약을 할 때 보장받는 기간 동안에 전부 보험료를 한꺼번에 일시에 그냥 납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갖고 일시납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전부를 내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월로도 낼 수 있고 분기로도 나눠서 낼 수 있고 1년마다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월납, 분기납, 연납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럴 때 각
회차마다 내는 걸 뭐겠습니까? 최초의 보험료겠죠. 그죠? 예. 최초의 보험료라는 게, 뭐, 월납이든, 분기납이든, 연납이든, 최초로 그 처음에 내는 그 보험료를, 뭡니까? 여기 최초의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료를 하여튼 안 낸 사람한테는 증권 줄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보험료를 내야 당연하게 위험을 보장받는 거니까, 예. 증권도 어떻게 합니까? 보험료를 낸 사람한테, 아이, 그래, 계약, 성립됐습니다 하고 그 증거로서 보험증권을 교부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 2항은 뭐냐면, 요것도 아마, 제가 그 첫 번째 강의 시간에, 보험계약의 성립, 그 문제에 요 지문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 필요한 내용이다. 법 규정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냥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그런 공부를 하시면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 쉽게 말해서 계약사항이 변경되거나 이럴 때 변경하면 그 진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면은 새로 증권을 작성해가지고 새로 수정해갖고 교부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보험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가름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뭐 잘못된 게 있어요. 뭐 수정할 게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두 줄 쫙쫙 끊고 거기다가 새로 그 바뀐 내용 그걸 기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 요 의미가 지금 뭐겠습니까? 이 증권이 너무 뭐 엄청난 법률적인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보험증권이 분실을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보험사고 났다 하면은 여러분들 보험금 지급하겠어요? 지급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지급합니다. 그렇죠. 예. 보험증권은 사실 아무런 그런 거 아닌 거예요. 단지, 뭡니까? 보험계약 했고, 승낙을 했으니까, 그 보험계약이 성립이 됐습니다 하고 그 증거로서 증권을 교부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생각하면 요 2항도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뭡니까? 기출 문제에서 요 지문이 쓰여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하지도 않은데도 계속 뭡니까? 법 규정은 계속 사용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뭐 이 약간의 효력,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법 규정이 거의 뭐 해마다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자, 보험계약자. 이제 여러분들 딱 읽으시면서, 법규정을 읽으면서 이런 것이 떠오르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갖고 일부러 제가 이렇게 따로 적어 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험회사하고 보험계약자가 당사자니까. 그죠? 예, 보험계약 하는 그 당사자들이니까. 이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성립했을 때 보험증권을, 교부하지 않습니까? 그 교부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하나여 증권 내용의 정보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에 따지보면. 그쵸? 그런데 요 법규정이 시험 문제가 잘 나오니까, 그대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못됐다 하면은, 당연하게 일정한 기간 내에 이렇게 정해가지고, 뭡니까? 잘못됐으면 언제까지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 그 얘기겠죠. 그죠? 그런데 요 일정한 기간을, 어떻게 하냐면, 1월을 내리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1월 보다 더 적은 기간으로 이의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기간을 약정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거는 뭡니까? 강행 법규겠죠. 그죠? 예. 뭐 당사자끼리 약정은 할 수 있는데 적어도 1월 이상을 기간을 둬 가지고 뭡니까? 증권이 잘못했어요 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해야만이 그 약관이 뭐죠? 그렇죠. 효과가 있고 유효한 거예요. 예. 15일 이내에 뭡니까? 이의가 있음을 뭡니까? 이렇게 약정을 했어요. 예, 그렇게 한 경우는 그 약관은 뭐죠? 그렇죠? 예,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아무런 법적인 효과가 없어요. 예,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요런 상법에는 이렇게 강행 규정인 그런 법 규정도 이렇게 녹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1회를 내리지 못한다. 요대로 나오기도 하고 시험 문제에서 어떤 데는 15일 1회 내에 뭡니까? 증권 내용의 정보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으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쵸? 예. 왜냐하면 1월 이상이 되니까. 요것만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렇게 정말 필요한 거, 정말 시험 문제 풀 때 가장 맨날 답이 되는 거, 그런 것들만 제가 요렇게 따로 형황 바탕으로 칠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642조는 뭐냐면요. 여기 잘 봐보세요. 보험증권의 멸실이라는 건 뭐예요? 잃어버렸다. 그죠? 현저하게 훼손. 그냥 쉽게 말해서 모르고 그냥 빨래를 해버렸어요. 증권 넣어놔가지고. 그러면 그 증권이 다 훼손이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는 보이지도 않고 하니까,
뭡니까 계약자 입장에서는 아유 증권 다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해서 증권의 기회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 돼 있고 만약에 그러면 비용이 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법은 다 그까지도 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증권 작성 비용은 누구요? 보험 계약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죠. 요거는 왜 그렇게 써요, 여러분? 그렇죠. 계약자가 잃어버리거나 훼손했으니까 보험회사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은 항상 상식적인 우리의 상식으로 모든 것을 판정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법 규정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당연하게 계약자의 부담으로 해야 되겠죠.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제가 일부러 또 이렇게 보험계약자 이쪽에 빨갛게 칠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법 규정을 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도표로 만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요 보면 이제 그 계약자와 보험자가 이제 그 뭡니까 보험을 이게 그 청약을 하고 여기 승낙을 했어요. 승낙을 하면 어떻게 하죠? 지체 없이 증권을 구입해야 된다. 그렇게 법 규정이 돼 있죠. 언제 해야 된다? 체결 시간이고 계약 성립시 그죠? 예, 승낙을 한 이후에 그럴 때 이렇게 증권을 교부하고 만약에 이 증권이 좀 잘못했어요.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의기하는 1월 이상으로 약정해야 된다. 요 강행 규정이니까 뭐 15일을 한다든가 10일 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약관은 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권의 멸실 또는 훼손 시에는 누구 부담? 그렇죠. 계약자가 잘못했으니까 계약자의 부담으로 뭡니까?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그 뭡니까? 계약의 연장 변경 시에는 어떻게 한다? 예, 두 줄 짝짝 끊고 그냥 수정된 내용을 기재한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증권교부에 가름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약의 연장 변경이라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쉽게 말해서 그 농작물 재보험으로 보면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뭐 사과 가수원을 운영하면서 만약에 농작물 재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했는데 그 뭡니까? 어떤 사정이 생겨갖고 그 가수원을 팔게 됐습니다. 다른 분한테.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예, 그 뭡니까? 그 피보험자, 계약자들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걸 바꿀 때 어떻게 되죠? 예, 두 줄 쫙 끊고 그냥 뭡니까? 그 사실을 기재해갖고 그 뭡니까? 증권교부에 가름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이 쉽게 말해서 뭐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사례를 일부러 이런 사례를 드는 이유가 증권은 특별하게 뭐 법률적인 효과가 없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가 그 증권 갖고 그 해마다 한 문제씩 나와요. 예, 오늘 그 강의도 제가 1강으로 하지만 통상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꾸준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요 증권 갖고만 하기도 못하고 요 뒤에 요거 갖고 또 한 강의로 하기도 못하다 보니까 같이 합친 거예요. 자, 643조 소급보험, 이제 법규정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은 그 계약 전에 어느 시기를 보험계약의 시기로 할 수 있다. 요 앞에 우리 그 1강에서 그 기출문제 풀 때, 보험계약의 성립이 할 때 요 지문이 있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계약 전에 어느 시기도 뭡니까? 그럴 때부터 책임질 수 있도록 보험계약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일견은 아닌 것 같은데 예외적으로 해상보험 같은 데서는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소급보험이라는 게 어떤 거냐? 여기 딱 돼 있죠.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보험계약 체결 이전 쉽게 말해서 뭐 오늘부터 뭡니까? 오늘 계약을 청약을 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오늘부터 뭡니까 보험사고에 책임지지 말고 석 달 전 그날부터 보험사고에 대해서 책임지는 걸 좀 계약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결국 뭐다? 예, 일정한 체결 이전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제시되는 보험계약 그걸 갖고 소급보험이라고 한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은 딱 요 정도만 나와요. 이런 거는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아직.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교재다 다 이렇게 편집해 놓은 이유는 뭐다? 예, 뭡니까? 시험에는 우리 똑같은 보험계약법 시험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요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니까 제가 일부러 요거는 논외로 하고 만약에 타 시험에서 이런 게 나왔으면 제가 손해사정사 문제는 따로 이제 그 마무리 특강 때 제가 풀어드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럴 때 가서 제가 설명하려고 일부러 교재에는 실려 있는데 설명 안 하는 부분은 바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44조 보험사고의 객관적인 확정의 효과 이거는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보험 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벌써 발생됐어요. 발생된 그런 거를 보장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또 발생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그 뭡니까? 그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하고 법률 규정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당연한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을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뭡니까 통정 계약을 한다든가 쉽게 말해서 허위로 계약하는 경우 있잖아요. 당사자끼리 보험회사하고 그 계약자하고 야 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뭡니까 이걸 뭐 위장 뭐 쉽게 말해서 재산을 위장 뭐 빼돌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계약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해주다 보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막 이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가가 간섭해서 그런 계약은 다 무효로 한다. 그 의미로 이 법규정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단서 조항까지 꼭 아셔야 돼요. 하여튼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무효다. 그죠? 요거는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런데 당사자 쌍방, 당사자가 뭐죠? 보험자, 그렇죠? 보험계약자, 그죠? 예, 그 두 사람하고 또 피보험자, 그쵸? 그러니까 아이고 피보험자는 당사자가 아니구나, 보험 관계자일 뿐이구나,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피보험자하고 이 세 명, 그러니까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 세 명이 모두 몰랐을 때는 어떻다? 그럴 때 진짜 모르고 했을 때는 그것까지 국가가 간섭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도 앞에서 봤죠. 그죠?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면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무효가 아니다. 뭐 이런 거니까 결국 뭐죠? 유효하다. 그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이렇게 국가가 간섭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절대적 강행 규정이 이런 것이 뭡니까? 실질적으로 요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강행 규정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이해야만이 실제로 뭐 판례 문제 나오면 더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한테 법에 대해서 막지 현재 뭡니까? 기초가 뭐 완벽하지 않은 분들한테 이것까지 다 안내하다 보면 도리어 큰 틀을 도리어 놓칠 수가 있어서 가급적 제가 요런 부분은 생략을 하고 단지 이렇게 왜 그렇다 국가 간섭한다 간섭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에서 이제 뭡니까 객관적 확정 효과 해갖고 어쩔 때 무효가 되는가를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슬라이드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보험계약법이 어떨 때 무효가 그 안에 무효가 되는 경우를 규정해 놓은 법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아주 좀 이렇게 난이도가 좀 높은 그런 시험 문제는 당연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만은 우리 시험 문제는 이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지만 간단하게 그냥 살펴보자면 법정 무효라는 건 뭐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법에 정해진 무효 사유니까 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무효 사유 그것을 법정 무효의 사유라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오늘 공부한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 이거 무효로 한다. 그죠? 예,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 그런 거 무효로 한다. 그 법에 정해놓은 무효 사유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법정 무효 사유라고 하고 또 우리가 손해보험 총칙격에 가면 요 이제 초과보험 중복보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2차 시험 공부할 때 당연히 알아야 돼요. 이 의미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보험금이 지급되고 하는 그 법률 효과를 정확히 알아야만이 보험금을 산출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손해보험에 가면 제가 2차 시험 공부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사례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은 가볍게만 보십시오. 이런 초과보험이나 중복보험 대비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이나 중복보험은 무효로 한다라고 법에 요게 669조하고 672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정 무효 사유라는 얘기고 요 밑에 두 가지는 뭐냐면 우리 손해보험이 아니고 인보험 있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거. 그런 보험을 인보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인보험 같은 경우 쉽게 말해서 15세 미만자 를 피보험자로 해가지고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같은 거는 좀 뭔가 이게 또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심실 상실자, 심심박약자, 그죠? 이런 것은 아무리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국가가 강제적으로 간섭을 해갖고 야, 그는 계약 성립 안 돼! 하고 무효로 시켜버립니다. 처음부터 계약 자체가 없었던 걸로 해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또 타인의 사망보험 시 타인의 서면 동의가 그런 거고 쉽게 말해서 뭡니까? 타인이 수익자예요. 보험 수익자. 인보험에는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앞에서 가볍게나마 이렇게 언급을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뭡니까?
타인이 잘못됐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그런 보험이 있는데, 예, 그 타인한테 서명 동의를 받지 않았다 치면 이게 뭔가 또 이게 또 고의로 이 사람을 죽이고 보험금이 발생되고 이럴 소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다? 예, 아무리 계약으로 그렇게 보험 계약을 했더라도 다 국가 간섭해서 무효로 하겠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법정 무효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등등 무효 사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약 일반의 공통적인 무효 사유 이거예요. 이거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예,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당연하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뭐 어떤 것이 있는가 보자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계약 같은 거는 무조건 놓고 무효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보험료를 납입했는데 보험료가 그 보험사 납입 후 보험사가 발생해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뭡니까? 그 보험회사하고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맺었다. 그걸 허용해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거는 사회 질서에 반하는 거잖아요. 아니,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지. 보험금도 지급 안 하도록 아무리 뭡니까? 그 사적 자체의 원칙이 지배하는 뭡니까? 자본주의 사회라 하더라도 그런 것을 허용해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면 완전히 보험회사만 그냥 그 강자만이 계속 살아남고 약자는 뭐 아무 소리도 못하고, 예, 보험료 냈는데도 보험도 못 받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계약은 어떻게 된다? 당연하게 국가 간섭에서 무효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법의 규정이 없어도 당연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계약 일반의 공통적인 무효 사유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손해보험을 공부하니까 손해보험 계약에서는 어떤 것이 뭡니까? 당연히 무효되냐면 피보험이익이 없는 계약. 제가 피보험이익 많이 말씀드렸죠. 제가 손해보험 통치 가면 피보험 이익 갖고 한 단위로 할 거예요.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죠? 근데 제가 피보험이익 하면서 피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을 가진 사람, 그래서 권리를 가진 사람,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권리 중에서 제가 자꾸 뭐 점유권 이렇게 하면 더 헷갈리니까 소유권 한 개만 갖고 말씀을 드리죠. 그죠?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 예, 피보험이익이 있는 사람이고, 피보험이익이 있는 사람이 피보험자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피보험이익이 없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예, 당연하게 그 계약은 뭡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보험이익, 이것도 한번 제약처럼 한자로 한번 풀어볼까요? 당하다, 보험, 그죠? 보험 사고를 당했을 때 발생되는 그 뭡니까? 이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얼마쯤 손해가 발생하느냐 이거죠. 그것이 없다면, 보험사가 나도 뭡니까? 경제적인 손실이 하나도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손해보험이 성립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어떻게 피해가 얼마쯤 나야만이 그만큼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손해보험 구조인데, 피보험이익이 없다 그러면 당연하게 뭡니까? 이거는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앞에서 우리가 그 객관적 확정 효과에서 봤듯이 발생할 수 없는 것,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죠? 예, 그렇죠? 예. 그런 것과 똑같기 때문에, 예, 무효가 됩니다. 그렇지만 요런 피보험이익이 없다 이런 것은 법에 이렇게 규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계약 일반의 공통적인 무효 사유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혹시 손해사정사 문제 이런 문제가 나와 있으면 그럴 때 제가 사례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회 때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멸실한 경우에는 증권을 기업에 청구할 수 있으면, 그죠? 법에 그대로 돼 있어요. 그 증권 작성 비용 누구요? 계약자가 부담한다. 계약자가 잘못했으니까 맞네요. 그냥 벌써 1번 끝났어요. 그죠? 여기 동그라미, 그죠? 옳은 것을 할 때 동그라미. 요 자꾸 습관 들이십시오, 여러분. 그래야만이 그 문제 풀 때 빨리 잘 모르면 세모 이러니까 해갖고 옳은 것을 요거네 하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컴퓨터 사인판으로 그 답안 작성할 때 딱 그냥 쉽게 작성할 수 있겠죠, 그죠? 자, 2번 보겠습니다. 그럼 2번부터 다 틀렸겠네요. 기존의 보험계약을 변경한 경우 보험사는 증권 사실, 그 증권의 그 사실을 기재하면서 보험증권 교부에 감할 수 있다? 근데 없다잖아요. 그죠? 직접 두 줄 긋고 그냥 하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증권은 아무런 그 법률적 효과가 별로 없네.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기억하라고 하는 이거 봐라. 이런 법조문을 쉽게 뭡니까? 이렇게 바꾸더라도 쉽게 요 틀렸어 하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겠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이거 봐보세요. 타인을 위한 이름을 보험계약 해갖고 항상 다른 데도 이렇게 써먹히는 거예요. 보험료, 뭡니까? 임의해지라든지 보험료 납입 이런 거 관련해서 나오지만 이렇게 또 보험증권과도 또 이렇게 또 나오고 있죠. 그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경우에 그러면 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어떤 건가 정확하게 그 구조를 알아야만이 요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거는 법규용 그대로 나온 게 아니니까. 그죠? 예. 요 뭔지 알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예. 그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예.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예. 그 경우에는 보험자는 타인에게 보험증권을 아니죠. 아유 계약한 사람한테 그 보험증권을 주지 왜 타인한테 줍니까? 피보험자한테 주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이거는 법 규정에도 계약자한테 교부해야 된다 사실 거기 있는데 그걸 갖고 다르게 이렇게 이제 바꿔서 낸 거지만은 하여튼 뭐 우리 요 의미만 알아도 쉽게 틀린 지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4번 보험계약자가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당연하게 어떻게 된다? 보험증권을 교부하지 않아도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보험료를 낸 사람한테 이거 보험계약 성립했어요. 사고 난 다음에 보험금 지급할게요. 그런 하나의 뭡니까? 약속 증서로서 증권을 교부하는 건데 보험료 지급하지 않는 사람한테 교부해야 된다. 해 틀렸죠. 그죠? 쉽게 나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법을 막 정확하게 하지 않아도 풀 수 있도록 우리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상법보험편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데 제가 이렇게 뭡니까? 법 규정을 설명하면서도 이거는 진짜 2차 시험에 도움이 돼요? 예. 어떤 거는 요거는 그냥 법 규정만 가볍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니까 2차 시험에 필요한 부분이 보험계약법보다는 보험계약법 통칙보다는 손해보험 통칙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기서는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보험가액, 미평가보험, 기평가보험 그걸 모르고 2차 시험 공부를 하니까 다들 뭐가 뭔지를 몰라 하는 거예요. 예, 보험가액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이런 것들이 그것만 알고 나면 너무나 쉽게 되고 손해 산정하는 것도 쉽게 되는데 그런 개념조차도 모르고 공부하니까 뭐야 하고 다들 당황해하고 뭐 2차는 어려워. 그런데 2차가 왜 어렵나? 저는 2차가 1차보다 쉬운데 저는 진짜 그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상법보험편 강의하는 거 여러분께서 허투루 두지 마시고 꼭 여기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지식을 어느 정도 딱 습득하고 나면 진짜 여러분들께서 2차 공부하시면 진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제가 강의를 정말 잘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회 또 나왔네요. 예, 타인을 위한 여기 봐보세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에서 보험사의 객관적 확정인 이렇게 객관적 확정과 또 연결지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타인을 위한 그 손해보험 계약 구조가 진짜 중요하더라. 예, 그거 여러분들 꼭 알고 계세요. 보험자, 계약자, 피보험자 그 구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딱 알고 계시고 여기 돼 있네요. A가 보험회사, B가 계약자, C가 타인. 요게 즉 뭡니까? 타인이 피보험자가 되겠죠. 그쵸? 예. 이렇게 되는 경우에 옳지 않은 것 그랬네요. 그죠?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가 이미 발생했음을 계약자는 알고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은 어떻게 되죠? 예, 무효죠. 그쵸? 예, 당연히 무효입니다. 예, 알고 있으면 무조건 무효겠죠? 예, 당연히 무효겠고. 2번,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가 이미 발생했으면 A와 B가 알았을지라도 C, 피보험자가 알지 못했다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 아니죠? 예, 당사자와 피보험자 3명 모두 몰랐을 때만 유효하다. 그죠? 그거만 딱 명심하시면 돼요. 한 명이라도 요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 다 뭐요? 무조건 넣고 국가 간섭해서 무효!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무효. 그죠? 그 법 규정의 취지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행 규정이다 뭐 이런 거보다는 국가 간섭하겠다 이런 거. 그죠? 서로 짜고 막 이렇게 계약 작성하고 해서 뭐 빼돌리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무효다라고 그 법 규정을 만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3명 다 몰랐을 때는 일부러 국가 간섭할 필요 없겠죠. 모르고 한 거니까 짜고 친 고수습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C만 알지 못했으니까 이거는 당연하게 어떻게 뭡니까? A, B가 알았으니까 당연하게 이것도 무효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고 요거 틀렸네. 그쵸?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3번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 발생할 수 없음을 A가 알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어떻게 돼요? 무효. 그렇죠? A가 뭐 알든 B가 알든 C가 알든 단 한 명이라도 알면 무조건 무효고 3명 다 몰랐을 때만 그렇죠? 예. 유효하다. 그렇죠.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딱 기억해 놓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바로 그거 개념만 정확히 아시면 어떻게 문제가 나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볼까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가 발생할 수 있는 A, B, C가 알지 못한데 이거 모두 몰랐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유효.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맞다. 그죠? 예, 그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9회는 어떻게 나왔나 보겠습니다.
증권 이게 꾸준하게 나오죠? 예.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1번. 기존의 보험계약을 변경한 경우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의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가름할 수 있다. 법규정 토시 하나 안 빼고 그대로 나옵니다. 요게, 우리 첫 강의 때도 요 지문이 쓰여졌죠? 이렇게 계속 쓰여지는 거예요. 그 법규정 그대로. 그죠?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 예. 두중 직직 끊고 그냥 수정해서 뭡니까? 저도 그걸, 뭡니까, 증권을, 교부한 걸로, 가름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쵸? 그러니까 1번 벌써 맞고, 2번을 어디에 틀려나 볼까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료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교부한다? 아니죠. 그죠? 요것도 앞에서 봤죠. 그죠? 당연하게, 보험료를 낸 사람한테 보험증권을 교부하겠죠. 그죠? 여기서 틀렸고. 3번.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벌써 뭔지 아시죠? 1월을 내리지 못한다. 그거 많이 나옵니다. 그랬잖아요. 14일 내에 하나요? 약정할 수 있다니까 이건 무조건 틀린 거고. 그쵸? 예. 4번.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를 멸실했을 때 교부를 청구할 수 있죠? 예. 그 증권사에서 비용은 누구 부담을 해요? 계약자가 잊어버렸으니까 계약자의 부담으로 해야 되죠. 그죠? 근데 보험자의 부담이니까, 요거 여기서 틀렸네. 그죠? 틀리게 쉽게 딱 눈에 보이죠? 그죠? 제가, 8회, 9회, 10회만 풀어드려도 1, 2, 3, 4, 5, 6, 7회도 거의 똑같은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1회부터 7회까지는 여러분께서 교재에 있는 내용, 문제, 그대로 그 법정 밑에다 1회부터 7회까지 실려 있잖아요. 그거 한번 쑥 풀어보시면 아마 7번을 공부하는 거야. 법 규정을. 그렇기 때문에 전혀 복습하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재 한번 찾고 강의 한번 듣고 난 다음에 교재 한번 딱 봐버리는 순간에 이 정도면 눈 감고 봐도 몇 점 이상 되겠네 하고 여러분께서 그냥 이제부터 2차 공부해야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1차 공부 원종 딱 해놔놓고 이 정도만 하면 되겠구나 딱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시험 전에 어느 정도 기간 한 달 이내 기간 남겨놓고 그럴 때 새로 한번 중간중간 재복수 중요한 거 딱 그냥 다 체크 다 돼 있으니까 교재에 그죠? 빨갛게 돼 있고 형광바탕 돼 있고 하니까 그거만 딱 보더라도 쉽게 머릿속에 다시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고 가서 시험장에 가시면 넉넉하게 1차 합격하는 건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이제 2차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강의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1차 강의를 먼저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9회 또 나왔네요. 예. 보험 사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규정 같지 않지만 다 법 규정에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녹아 있거나 법규정 그대로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험계약은 그 계약 전에 어느 시기를 보험기한의 시기로 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법규정 그대로죠. 여기 뭐죠? 그렇죠. 소급보험 바로 그겁니다. 예, 맞고요. 2번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정됐어요. 예, 발생할 수 없음이. 이럴 때는 어떻게 되죠?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았는지 여부 관계없이 무효로 하는 건 아니죠. 예, 그렇죠? 예. 3명 다 몰랐을 때는 유효로 하니까 관계없이 오는 요것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자는 전부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요거는 뭐냐면 사고 발생 전에 이미 해지해갖고 제가 한 강의로 따로 이렇게 또 강의를 할 거예요. 예, 그 해마다 한 문제가 나오니까 법 규정에서 쓰여진 건데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바로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타인을 위한 보험하고 또 여기 해지할 때도 같이 또 그 구조를 알아야만이 그 법 규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요 3번은 당연하게 맞는 지문이고요. 한 강의로 뒤에 가서 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4번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이것도 사고 발생 통지 의무 따로 한 강의로 빼서 강의를 할 거예요. 예, 거기 요 법규정이 그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아셨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지문.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혼합된 법규정을 섞어가지고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제 강의 들었던 분들은 이렇게 법규정 하나 갖고 한 강의로 따로 빼가지고 25강으로 강의를 하는데 그걸 모를 리가 없겠죠. 그렇죠? 예. 자, 10회는 어떻게 나왔나? 10회도 또 봐봐요. 또 증권이 또 나와요. 증권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법률 효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죠? 근데 법규정이 너무 대단하게 중요하다
뭐 그런 것도 아닌데도 이렇게 꾸준하게 나와요.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걸 찾네요. 아이고야, 1번 봐보세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이 계속 요걸 써먹는 겁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법 규정을 갖고 뭡니까? 직접 문제는 안 되더라도 계속 이걸 갖고 써먹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시죠? 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예. 계약자,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그죠? 보험자는 타인에게 증권을 아니죠. 이것도 앞에서 아이고 기출문제 나왔던 거네. 그쵸? 예. 계약자한테 증권을 거부하니까 아이고 벌써 틀렸다. 벌써 쉽게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2번부터 4번까지는 맞지만 가볍게 한번 또 살펴봐야죠. 예.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하나의 증권 유의를 할 수 있으면 약정할 수 있고 이 기한은 이를 내리지 못한다. 법규정 그대로 토시 하나 점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기술했네요. 맞고요. 보험증권의 멸실 또는 현재 회수한 때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한 증권의 제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증권 작성 비용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것도 점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기술했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10회 문제를 풀지만 뭐 6회나 5회나 4회나 가면 또 똑같이 이렇게 법규형 그대로 나열하거나 이걸 갖고 보험계약자 대신에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낸 문제일 거예요. 뭐 뻔하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8회, 9회, 10회만 풀어도 충분하고 차고도 넘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자, 4번.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해 보험계약자한테 교부해야 된다. 이것도 어떻게 되죠? 예, 맞죠. 여기서 체결한 한때 이걸로 바꿨나 한번 보고 아유 안 바꿨네. 예, 보험증권이 아유 피보험자로 돼 있나? 아유 보험계약자 정확하게 맞네. 이렇게 딱 요거만 여러분께서 그래서 제가 법 규정할 때 그 중요한 사항을 따로 경황펜이라든지 야 요거 요렇게 밖에 나온다. 요거 나오면 틀린 거다 하고 그런 표시해 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바로 요런 걸 그런 걸 잘 체크하시라고 뭡니까 그렇게 기술하는 게 낫겠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사실 손해 뭡니까 그 상법보험료 문제는 뭐 예상 문제 필요 없어요. 똑같아요. 맨날 그 지분 갖고 나왔는데 뭐 예상 문제가 뭐 필요했어요. 그죠? 8회 9회 10회만 풀어도 차고도 넘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예상 문제를 풀 의미가 없고 도리어 뭡니까 우리 시험보다 조금 이제 그 뭡니까 난이도로 올려서 이제 그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손해사정사 문제 똑같은 법조항 갖고 어떻게 문제가 나오고 있는가 그 문제를 풀어보는 게 더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교재에다가 손해사정사 문제 최근 출제된 문제를 우리 법규정 순서대로 그것도 막 앞뒤 막 다르게 막 뭐가 뭔지 모르게 적어놓으면 여러분 공부가 잘 안 되잖아요. 그걸 보험계약의 성립 그 법적 규정 갖고는 손해사정사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께서 직접 한번 턱 풀어봐 보시면 진짜 박승 선생 그 뭡니까 그 말한 그 내용만 알면 야 이것도 쉽게 다 이해되고 풀리네 하고 여러분들께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게 조금 우리 시험보다는 당연하게 난이도가 있겠죠. 그렇죠? 제가 여기까지 풀어봤나요? 이거 다 풀어봤죠? 예. 이거 자이렉 자꾸 이게 또 있네요. 10회. 그러니까 오늘 그 강의는 그 뭡니까? 그 두 문제씩 나왔네요. 그쵸? 예. 두 문제는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한 문제 정도 나올 가능. 왜냐면 제가 보험증권이 중요하지도 않은데 계속 나오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한 강의를 일부러 뺐을 겁니다. 자, 상법상 보험사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틀린 걸 찾는 거예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요 법규정 그대로네. 그죠? 그 계약은 뭐 해야 한다? 국가 간섭해서. 그죠? 이런 걸 막 허위로 막 이래 자기네들이 짜고 계약자하고 보험회사하고 짜고 뭐 돈 빼돌리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무효로 한다. 그죠? 2번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는 어떻죠? 3명 다 몰라요. 쌍방과 피보험자 3명 모두 몰랐을 때는 그거는 짜고 치는 고수습이 아니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유효로 한다. 그죠?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것이 뭡니까? 그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 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죠? 아이고 맞는 지문입니다. 그쵸?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은 보험의 경우에는 요것도 보면은 사고 발생 전에 임의해지 제가 그 뭡니까 앞으로 한 2, 3강 후에 요걸 할 거예요. 이 임의해지 그게 해마다 한 문제 나옵니다. 근데 요렇게 여기도 써먹고 저기도 써먹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런 경우에는 사고 발생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원래 보험사고 발생 전에만 뭡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계약자가. 그런데 뭡니까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보험 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그런 어떤 것도 상품이 있거든요. 그런 상품에 대해서는 어떻다? 사기 발생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게 복귀 그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지문입니다. 이것도 따로 한 강의로 하니까 여기서 요것을 완벽하게 또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그죠? 뒤에 가서 한 강의로 따로 해줄 텐데. 그래서 제가 안내만 드리고 이것도 맞다. 법지문 그대로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드리는 겁니다. 자, 4번 보험사고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한 보험계약자는 미경과 법률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것도 뭡니까? 사고 발생 전에 임해지고 법규정에 아마 사망 규정일 거예요. 사망 규정인데 쉽게 말해서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제 그 보험을 가입했어요. 보험을 가입하고 뭡니까? 보험을 사고 발생 전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해지해요. 근데 만약에 그 1년 보험으로 가입을 했는데 쉽게 말해서 한 6개월 만에 해지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1년 보험료가 한 12만원, 쉽게 말해서 12만원이라고 칠게요. 한 12달이니까. 근데 6월달 말까지만 보장받고, 나 이제 그 보험 해지할래 해서 여러분께서 해지할 수 있어요. 사고 발생 전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뭡니까? 만약에 1심한 남으로 냈다면 남아있는 그 6개월 동안 미리 낸 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겠어요? 그게 바로 미경과 보험료예요. 경과되지 아니한 보험료니까, 그쵸? 남아있는 보험료. 그걸 갖고 미경과 보험료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남아있는 보험료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있겠죠. 왜냐하면 보장도 안 받고 나 그러면 돌려받지 못할 것 같으면 그때 해지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해지 안 하고 만약에 보험사가 0.001%라도 보험사가 날 확률이 있고 그럼 만약에 보험사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죠? 해지하지 않겠죠. 해지했을 때 당연히 남아있는 보험료를 받기 위해서 해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청구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벌써 틀린 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 요거 잘 봐보시면 알지만 기출문제 오늘 몇 강의인가? 오늘이 이제 4번째 시간인데 이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계속 법규정 오늘 만약에 보험증권 공부하고 하면 여기서만 문제가 뭡니까? 그 지문이 나온 게 아니고 뒤에 거랑 다 이렇게 연결돼서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저기 이제 옛날에는 쉽게 나오다 점점 이제 좀 어렵게 나오려고 자꾸 이렇게 혼합적인 법규정을 섞어갖고 문제를 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특별하게 여러분께서 암기하거나 이해하거나 하는 게 없어요. 법규정이 있는 내용만 정확하게 그냥 여러분께서 숙지만 하시면 쉽게 풀 수 있는 거고요. 다음 시간에 공부할 보험 대리상의 권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실 대리인이라면 본인하고 같아. 요거 하나만 그 민법 총칙의 그 대리권만 하더라도 그게 아마 여러분들 공부한다 치면 한 일주일 정도 공부해야 돼요. 임의 대리, 표원 대리하고 무권 대리 막 나오고 수권 대리 나오고 능동 대리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럴 때 또 법률 행위를 어떤가 들어가면 끝단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그런 것을 몰라도 우리가 그 2차 시험 공부하는데 전혀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되고 산정되고 그 되는 데서 필요한 보험의 어떤 지식이 있죠. 그것만 딱 깨달으면 돼요. 보험학자 박사님이라고 해도 사실 우리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연히 모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법적인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필요가 없고 우리는 2차 공부하는데 필요한 보험의 지식을 상법보험편을 공부하면서 딱 얻으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도 바로 법률적 규정 의미만 정확하게 딱 숙지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그 강의는 한 30분 이내로 한다 그러는데 그래도 조금 빨리 강의하고요. 중요합니다 하고 넘어가다 보면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조금 설명을 더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공부한 내용을 딱 녹여놓고 나면 딱 한 5분 정도만 교재 딱 펴놓고 강의 들은 다음에 딱 5분 정도만 딱 정리하면 요거만 알면 되는구나. 딱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5분 정도만 공부하면 한 문제를 맞추는 겁니다. 상법보험편. 뭔 얘기인지 아시죠? 농업재해보험령은요 5분이 아니라 2분에 한 문제면 사실 맞춰요. 더 쉽습니다. 더 쉬워. 그래서 상법보험편은 법규정을 적어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사법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사례적으로 설명하고 하는 부분이 좀 있을 뿐이지 시험 문제, 기출문제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2차 시험에 필요한
법규정입니다. 예, 꼭 아셔야 됩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필요하다 그런 것도 설명드리면서 강의를 진행하니까 그런 거 잘 뭡니까 여러분께서 숙지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여러분께서 2차 공부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또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